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시장정 및 투자전략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이 물가와 경기 침체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쇼크가 나면서 우리 시장에 금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를 깔고 그럼 구체적으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과 트위터의 이어지는 지속될 것인가? 시장은 과연 크게 하락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의 가장 큰 머리 아픈 질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말에는 흡수가 가능한 시간적 스펀지가 있어 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트위터와 스냅의 실적 부진 하락 마감을 한 후 조정 장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금주 월요일 장 초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가 수준은 좁은 박스권에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이나 트위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미국 거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주인공으로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FOMC를 시작한 26일 시가총액 2위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3위 알파벳, 28일 1위 애플, 4위 아마존이 실적을 각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특히 애플이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현재 나스닥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애플의 무게감을 감안할 때 올 2분기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애플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애플은 올해 1월 예상을 뛰어넘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당시 미 연준의 양적 긴축 논란으로 급락하기 시작하던 나스닥 시장 분위기를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당시 애플이 나스닥을 살렸다 이런 찬사가 쏟아졌죠. 이어 지난 4월 말에 발표한 1분기 실적에도 애플은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고 중국 도시가 봉쇄로 인해서 시장 심리가 극대로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플의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애플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실적에서는 전년 대비 40에서 80억 달러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 전망을 함께 내놓았죠. 이후에 애플의 주가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올 7월 초부터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애플은 4분기, 2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실적에서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적을 놓고 시장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대체로 애플이 호조세를 보이고 맥 컴퓨터 판매 부진과 중요하죠. 서비스 부분 성장 둔화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골드만삭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죠. 현재 애플의 2분기 실적의 최대 변수는 경기 침체에 의한 중국 수요 감소가 아니라 미 달러의 초강세로 인한 환차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수요 감소가 아니라 환차손이다. 이렇게 골만삭스는 애플의 2분기 실적에 보는 키포인트를 이야기한 거죠. 골만삭스는 애플 2분기에도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예상된다. 그러나 강달러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골만삭스는 오히려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수요는 올해 2분기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애플 제품 수요에 따른 빠른 시장 회복세와 강력한 시장 반등이 나왔다고 분석을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골만삭스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등으로 중국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겪었을 때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를 기록했으나 5월에는 다시 플러스 13%로 급반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좀 많이 빠졌지만 5월, 6월에는 급반등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의 봉쇄로 인한 침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골만삭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봉쇄 조치가 더욱 완화된 6월에는 시장 수요가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만삭스는 애플의 2분기 실제에 현재 가장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강달러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의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해 실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처럼 초강세라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얘기죠. 중국뿐만이 아니죠. 한국, 일본, 호주 등도 최근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큰 애플은 2분기 실적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는 지난 21일과 22일 역대급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차와는 정반대 상황인 거죠. 해외에서 달러로 결제받아 원화로 산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이죠. 따라서 골만삭스는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에 이와 같은 환차선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3에서 6포인트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당 이익률 EPS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는 건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라고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차선을 우려했다는 충격으로 IBM이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일단 IBM은 환차선에 의한 EPS 하락을 주가에서는 급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애플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인가?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글로벌 시장 매출이 큰 IBM은 올 2분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았죠. 달러 환산 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35억 달러 정도의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의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자이언트 스택 0.75%, 그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강달 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향후 미국 주식시장에서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번 달 FOMC에서 75bp로 인상을 하고 향후에 추가 한두 번을 하면서 3%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시장을 지켜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 지금 강달러가 모두 이러한 가정을 반영한 상황이고 기타 이제 글로벌 다른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국통화 약세를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한다면 시장은 충분히 향후 지속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스냅의 실적 쇼크로 인한 시장 영향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나 충격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애플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성장 방향이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방향성, 베어마켓 랠리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가 또 중요한 또 회의 이벤트죠. 뉴욕 주식시장은 이번에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죠. 대형 재료들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미국 연방제도 FOMC가 26에서 27일 이제 공개시장위원회를 하죠. FOMC 회의를 하죠. 75bp라는 금리 인상이 유력하지만 이보다 낮은 폭인 50bp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면 주가는 급등하는 발판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만약 13일 전년 동월비 9.1% 폭등한 것으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일시적으로 전망이 강화되었던 100bp가 아닌 이른바 울트라 스텝이 결정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또 충격에 빠질 수 있죠. 100bp가 된다면 충격에 빠질 수 있고 75bp가나 50bp, 특히 50bp로 낮춘다면 시장은 V자 반등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반응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75bp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75bp는 시장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코멘트가 중요한 거죠. 이 코멘트를 어떻게 파웰이 날려줄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전보다 좀 더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면 주식시장 급격히 분위기가 낙하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CPI가 꺾일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려놓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CPI에 대해서 예단을 절대 하지 않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대놓고 까놓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중립적인 스탠스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이 주식시장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100bp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연준의 매파 성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GDP죠. 네, 마이너스 1.6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일에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표도 발표가 있어서 PC는 하락 추세로 나오고 있죠. 13일 소비자 물가 당시 고공행진을 지속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PC 물가지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이미 시장은 얕은 칩제 미들 리세션을 가정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번 GDP가 1.6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YOY는 마이너스 1.2, QOQ는 플러스 0.9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일 확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GDP 발표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금주 투자 전략을 보면 즐기 대취하지 말자.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스냅과 트위터 하락을 소화해내는 시장 깊이에 달려있죠. 주체는 충격이 있을 것이나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너무 겁먹고 급하게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 애플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실적 발표를 봐야 된다. 특히 75bp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향후 전망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연간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속 하향 중인데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살짝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될 그러한 요소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식시장 주된 반등 요인은 그동안 주가가 먼저 하락하면서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선반영된 부분과 예상보다 잘 버틴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작 베어마켓 랠리의 핵심 키포인트인데 퍼가 장기 시장 평균선이 10배에 도달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저평가로 이해를 할지 이게 또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따라서 트위터와 스냅에 빨리 하루 만에 시장이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면 베어마켓 랠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다양한 시장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데 그 모멘텀이 뭐냐.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다.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서도 하락으로는 당연히 줄 것 같지만 이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그러한 상황. 일단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마지막일 확률이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대응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기는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중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요인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퍼는 9.3배 그리고 PBR은 0.89배로 향후 평균 85% 수준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심이 가는 종목은 다음과 같은데 참고만 하시고 자신의 힘으로 추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종목 금주 관심 종목이죠. 매수 종목이 아닙니다. 관심 종목입니다. 금양. 이 금양이라는 종목. 금양은 이제 우리 노래방인데 박살이라는 종목의 금양입니다. 금양은 지난 6월 23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에서 국내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2차전지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금양의 2170 배터리는 국제 표준 인증기관 SGS의 성능평가를 통과할 정도로 퀄리티가 있습니다. 특히 저온에서 전격 용량 대비 약 90%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정도로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죠. 현재 국내 전동공구 두 업체와 배터리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연간 2천만 셀 규모 약 200억을 생산을 할 예정이고 추후 증설로 2024년까지 1억 셀 출하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정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금 양입니다. 하이브 한번 봅시다. 그동안 바닥을 치면서 난리가 났죠. 하지만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우는 이날 자정쯤 새 걸그룹 뉴진스 데뷔 음반의 첫 발표를 했죠. 타이틀곡은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식 음원은 다음 달 1일, 음반은 8일 발매할 예정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20만원이죠. 네, 하이브 바닥을 치고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신 EDP와 TCC 스틸은 여전히 온통형 배터리죠. 금연과 함께 시가총액 둘 다 2천억대 중반과 3천억대 초반인데 5천억대까지 들고 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온테크인데요. 저도 잘 안 보는 종목인데 대기용 우리 일반 대기 공기 대기에서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은 몇 곳이 있지만 개별 제어가 가능한 진공용 로봇은 진입장벽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라온테크 로봇은 벨트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로봇과 달리 불순물 파티클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벨트에 따른 변형도 없어 정밀도가 기존 제품보다 2배 높고 웨이퍼 처리량은 25% 많다는 거죠. 즉 현재 이 로봇은 반도체를 만드는 진공 챔버 안에서 작동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대기용에서 작동한 로봇은 많지만 이런 진공 안에서 작동한 로봇은 기술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동사는 올해 획기적인 신제품을 앞세워서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 업체와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2만원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라노 신소재가 또 눈에 들어오는데 지난 6월 14일 그리고 이번 자넷 앨런이 한국 방문 시 화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이죠. 빨리 증설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간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6월 달에 오창 2공장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죠. 투자 금액은 5,818억이고 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다. 투자 목적이 온통형 4680 배터리 공급이고 9기가와트 정도이다. 또한 그날 오창 1공장에 1,500억을 투자해서 4기가와트 온통형 라인 2170 배터리 라인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서 최대 수혜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을 만들고 LNF와 LG화학은 양극재를 생산하고 나노 신세제는 CNT 도전제를 만들어서 생산해주고 SKC는 동박 실리콘 응급제로 생산해서 주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 중에서 LNF 뭐 다 나왔는데 LG화학도 최근에 올랐는데 나노 신소재가 또 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95,000원 정도 보시고 플레이를 하면은 나쁘지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네요. 자, 금주 시장은 금양, 하이브, 상신 EDP, TCC 스틸, 라온테크, 나노 신소재 이 정도를 주가를 두고 관심을 보고 목표 수익률은 뭐 목표 가격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0% 정도, 플러스 10% 정도면 이익 실현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주인데요. 모멘텀도 많고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헷갈리고 힘들다면 기존 종목을 딱 지키고 단타는 좁혀서 해야 되는 거죠. 좁혀서 해야 되고 금양, 하이브, 상신 EDP, TCC, 라온테크 이 정도에서 단타 종목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지고 즐거운 대박나는 한 주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이지만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